자, 그리고 어제 방송분 중에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딱 두 대목 나왔어요. 두 대목.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기본적으로 말에 주술 목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들어갈 곳에 수어가 들어가고 조사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할 게 아니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너무 공격을 해서 검찰하고 이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된다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니까. 유시민도 자기 돋보이고 싶어서 이걸 계속 키웠다. 존재감 높이려고. 그래서 그 바람에 수사가 이렇게 키워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문장만 가지고는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게 아닐 텐데. 그리고 방송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경심 교수 불구속 수사 할 예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서울의 소리에서 나머지 부분을 녹취 파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나마도 또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긴 버전은 서울의 소리에서 오마이뉴스에 제공을 했고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텐데요. 이명수 기자가 누나 김어준 총수 옛날에 우리하고 총장님하고 사이 좋을 때 김어준 뭐 주진우 본 적 없어? 누나 안 친해? 했더니 김건희 씨가 본 적은 있죠. 왜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좌파였잖아. 좌파의 선봉장이었잖아. 응? 문재인, 윤석열 몰라? 그때 다 우리 응원했잖아.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조국 수사했다고 이제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어제 MBC에서 방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지. 뭐하러 그러냐고.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지나가면 그냥 조국 사건도 이렇게 크게 안 커지거든. 결과적으로 이 문장에서 확인되는 거는 검찰을 공격해서 조국 사건을 키웠다. 감히 우리를 공격해? 어라 이놈들 어랍쇼? 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키워서 더 전폭적으로 공격을 쏟아부었다. 이명수 기자가 예, 김건희 씨 너무 커지고 이제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조국 사건이 이게 워낙에 재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뒷문장이 너무 거슬리네요. 이 재미의 대상이었습니까? 김건희 씨는 이 사건이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조국 사건을 키웠다. 또는 돈 벌려고 조국 사건을 자꾸 얘기해서 검찰이 키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때 유튜버들이 돈 번 거거든. 그래서 이걸 너무 키웠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인데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된 거지. 대통령은 그냥 빨리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았지. 근데 너무 어쩌고저쩌고.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다. 돈 벌려고 한 거다. 이 뒤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김어준, 유시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빨리 끝내면 되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시민 이런 데다가 걔도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보수의 적은 보수고. 이 부분이 이제 MBC에 방송이 된 부분이에요. 유시민 그 작가가 알릴레오를 그 시즌 1을 접었었어요. 시즌 1을 접었다가 9월 말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9월 말부터 알릴레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 8월 27일이었고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게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압수수색했죠? 가서 강사회계실 PC 받아왔죠? 그리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파다가, 웅동학원 파다가 안 나왔어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기소 혐의 중에 사모펀드 없어요.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기소된 게 없죠. 안 나왔어요. 거기서 뭐 동생 걸리고 배우자 걸리고 이랬던 것이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을 칠게. 그러니까 9월 초에 가가지고 동양대 들쑤시고 다니면서 표창장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기소한 거 아닙니까? 표창장으로. 근데 알릴레오는 9월 말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릴레오가 김경록 씨,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 인터뷰에서 그걸 방송에 내보낸 건 10월이었습니다. 무슨 유시민 때문에 사건을 키웁니까? 사건을 키우기를. 사모펀드하고 웅동학원 하다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 동양대 들쑤셔가지고 어쨌든 조국의 혐의를 찾아내야 되니까 표창장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표창장도 조국 전 장관 위조 혐의니까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의전원에 내고 입시에 활용한 거 이거 다 똘똘 말아가지고 기소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도 맞질 않는다 전혀. 내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리 동생은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만 이제 해서 그것만 보는 거지. 이게 정치 깊숙이 들어가면 항상 자기 적은 그 안에 있어.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 보수 내부지. 그리고 조국의 적도. 그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야. 아주 신박한 해석입니다.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했으면 정경심도 구속 안 시키려고 했다. 근데 유시민이 떠드는 바람에 사건을 우리가 키운 거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뒤에서 이제 이 김어준 씨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동양대 직원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게 9월 6일부터였습니다. 9월 6일에 전 직원, 전 조교 인터뷰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장경욱 교수 익명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뉴스공장에서 동양대 관계자 인터뷰한 게 9월 6일이에요. 9월 6일 날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KBS가 김경록 인터뷰를 보도했죠.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터뷰를 180도 비틀어서 왜곡 보도를 한 게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방송 때문에 김경록 씨가 완전히 매도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방에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유시민 이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을 만나서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방송이 된 게 10월 8일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1을 끝내놓고 가을에 뵙겠다 해놓고 9월 24일에 알릴레오 시즌2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8일에 김경록 씨 인터뷰를 방송을 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월 6일 이후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9월 6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검찰은 사방팔방 쑤시고 다니면서 70여 곳 압수수색하고 조국 전 장관이 추산하기로는 본인과 직접 관련돼 있는 가족과 직접 관련돼 있는 곳만 70여 곳이고 그 관계자들 주변 사람들이 압수수색 당한 곳까지 합치면 100곳이 넘을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죠. 그게 이미 8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웅동학원하고 사모펀드 뒤지다가 안 나오니까. 근데 뭘 유시민이 키워서 정경심을 구속을 시킵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손 쳐도 법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내가 이 사건을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수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배우자를 후다닥 찾아가지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어. 그러면 조용히 지나가면 내가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구속 안 시키고 덮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앵앵거리고 딴지 걸고 한번 싸워보자고 하네?
아이 이 새끼들 봐라. 그럼 내가 어디 끝까지 가보자. 니네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하고 정경심 교수 구속하고 나중에 조국 전 장관 연말에 기소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절제된 수사를 하고 절제된 기소를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니까 저놈들한테 쓴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키웠다. 이걸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런 대화를 나눴거나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사모펀드 사건 보자고요. 윤석열이 처음에 그랬다는 소식이 있죠. 내가 사모펀드 좀 아는데 조국이 저거 나쁜 놈이야. 그 사모펀드를 어디서 알게 된 겁니까? 혹시 김건희 씨한테 코치받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사모펀드 좀 알잖아요.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혐의가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모펀드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이건 역시도 자기 기준으로 아 저거 뒤에서 뭐 이렇게 한 거야. 그거 오빠 한번 그거 뒤져봐. 그럼 거기서 뭐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사전 정보를 주입했던 게 오히려 김건희 씨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표창장, 인턴 증명서 다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씨가 그 숱하게 사기 사건에 동원한 그 이력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거 지금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수사하면은 여기서 김건희 씨가 위조한 거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다면 오빠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김건희 씨가 뒤에서 이 수사 지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뒤이어서 계속 보시죠. 그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게 이제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제가 이거 말하는 것처럼 읽으려고 해도 이게 말이 돼야 말을 하는 것처럼 읽지. 와 진짜 이집구석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런데 그때 장사가 잘 됐죠.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 이렇게 랩을 해야 이게 좀 읽혀지네요. 평어로 읽어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슈퍼챗 앞에서 무슨 뭐 자본주의 뭐 얘기 나오고 그러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유시민을 비롯한 유튜버들이 장사하려고 장사가 제일 잘 됐지.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장사할 목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튀어볼 목적으로 이걸 한 거다. 그래서 쟤들이 웽웽거리는 바람에 우리가 세게 조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본인들이 슈퍼챗을 받아가지고 돈 벌던 사람 아닙니다. 그 슈퍼챗 들어오는 것 단돈 한 푼 유시민 이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죠. 그건 재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단으로. 노무현 재단으로.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 공장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별로 안 쏴져요. 그거는 방송사 채널이기 때문에 그 슈퍼챗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김어준 씨 수입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도대체 누가 튀어볼 목적으로 장사할 목적으로 슈퍼챗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키웠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의도를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동기야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고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세게 한 거잖아요. 법적 논리,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다른 정치적 이유로 세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대요. 욕할까봐 좀 참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국 세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그때만 해도 거의 뭐 그 조국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지. 이제 다 안 된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서울지검장 갈 때도 몇 단계 뛰어가고
총장 갈 때도 몇 단계 뛰고 갔는데 세상에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상상했겠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앞에 펼쳐지니까 이성을 잃었지 지금.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대목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또 편집이 된 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거의 풀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결론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세게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세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 씨가 적어도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 사건 수사에. 추정컨대 사모펀드 입시 관련 혐의들 김건희 씨가 뒤에서 코치해준 것 아니냐. 그 수사지휘를 백연머리 송사라고 이불 안에서 김건희 씨가 수사지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도 본인과 관련한 이런 대목이 나온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특정 언론에 대하여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 공개한 녹취 파일 보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 우리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라고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신은 안희정 편이라고 말한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에 대하여 말했다.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은 서울의 소리와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당사자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수사를 크게 펼칠 것이 아니었고 구속 수사를 할 것도 아니었는데 유시민, 김어준 유튜버들이 검찰을 공격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했고 구속 수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바꾸었다는 것이다. 1. 김건희 씨는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윤석열 검찰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구속 수사와 수사 확대를 결정했다. 시쳇말로 하면 괘씸죄가 더해져서 세게 했다는 것이다. 조국은 불쌍하다는 말은 이러한 배경을 인정한 말이다. 실제 유시민, 김어준 유튜버들의 비판 때문에 수사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인지 김 씨가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 예컨대 신동아가 보도했던 대호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추후 더 검증돼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사라는 게 이게 초기에 딱 상황을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맹수처럼 몰아쳐서 그냥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 같아요. 맹수처럼 확 달라붙어가지고 초반에 이거를 싹 장악을 해서 꿈쩍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리를 해간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어라? 근데 계속 나를 공격하네? 그래?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라고 뭐 내가 마음대로 못할 줄 알아? 내가 전직 대통령 2명을 빵을 보낸 사람인데?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울산 사건 공소장에 20몇 번을 대통령을 언급하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뭔가 모사를 꾸미고 이런 작당 모의를 한 것 아닌가. 그게 결국에는 대호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